저는 32살의 남자이고 지금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만나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요. 뭐 6개월 전에 이혼했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나 뭐라나. 저는 아내가 무슨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거짓말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저하고는 이제 정 떨어져서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불만이 많았던 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 가슴에 못 박으면서 떠나라고 하다니 말입니다. 아내는 연애할 때도 항상 남자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저 몰래 클럽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라면서 남자들과 술 마시고 수다를 떤다거나 그 여자가 제 첫사랑이어서 그때는 그냥 그런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내가 사랑을 더 줘야겠구나, 내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나도 바보였죠. 결혼하고 나서도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보러 간다고 늦게 온다고 하더니 나이트에 가서 놀고 동네 이자카야에서 그 사람들과 수다 떨고 있는 것을 아는 동생이 알려줘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아내는 친구가 남자친구들도 데려왔다면서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발뺌했다지만 아는 동생은 나이트 이야기가 나오고 약간 연인 분위기가 났다고 해서 솔직히 저는 아내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애도 있고 이혼할 수도 없으니 그냥 모른 척하고 아내를 믿고 살았던 거죠. 차라리 다른 핑계를 댔다면 이해를 했을 텐데 왜 갑자기 남자가 있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발뺌하고 아니라고 하는 아내한테 당당하게 남자가 있다고 하니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헌데 이때의 제 아내의 말은 사실이더군요. 1년 전 동창 친구들과 어울려 유원지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남자들이 있었고 그 남자들은 다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들이었고 매너도 좋고 짝이 맞아서 함께 놀아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완전히 정신 못 차리고 불륜에 빠지고 말았고요.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내 친구 몇 명도 그때 만난 남자들과 관계를 지금까지 맺고 있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뒤통수를 갑자기 누가 세게 때린 것처럼 뻐근해지고 심장도 너무 빨리 뛰어서 손으로 물건을 잡지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저한테 아내는 그 남자의 이름과 회사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뻔뻔스럽게 확인해보라고 들이대더군요. 자기는 진짜 이 남자 사랑한다고, 미안한데 진짜 이혼 좀 해달라고. 이 남자 없으면 숨도 못 쉴 만큼 그 정도라면서요. 자기 인생에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여태껏 말해왔던 연애와 사랑의 감정들, 그리고 우리 아이까지 모든 게 거짓말인 건지 감쪽같이 속인 건지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아내 강냉이를 날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 꾹 참았어요. 애가 있는데 일단 가정을 지켜야겠고 엄마 없는 애로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손이 벌벌 떨리고 식은땀도 났지만 일단 아내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설득시키고 예전만 못해도 애가 성인 될 때까지만 내가 참으면서 그 다음에 이혼을 하던 뭘 하던 하자고 생각했죠. 다음날 전 그 남자를 찾아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 남자도 역시 가정에 있는 남자였고 이혼을 원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만나지 말라고 마지막 경고라고 나 가정 지킬 거고 너도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오려고 했습니다. 헌데 그 남자가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이미 자기 아내와 별거 중이라며 제 아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남자를 만나면 화가 미칠 듯이 날 것이라 생각했건만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스러운 그 남자의 태도에 오히려 기가 막히고 허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에 왔죠. 그 남자를 만나고 집에 오니까 방 안은 온통 어지럽혀져 있고 저희 애 혼자서 남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애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애가 하는 말이 엄마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냥 너 키우는 것도 다 지겹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 나도 내 인생 내 사랑 찾아서 갈 거야. 엄마 이해해줘? 라고 하면서 나가더랍니다. 저도 저지만 애가
도대체 무슨 죄라고 애한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정말 그때는 아내를 흔들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대체 애가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남편의 애까지 버리고 집을 나갈 정도입니까? 정말 우라가 터지더라고요. 그동안 TV나 신문에서만 봐왔던 막장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이 저희 집에까지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제 인생이 파탄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애한테까지 그 짓거리를 하고 저는 이 사실을 애한테 숨길 예정이었는데 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니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진짜 화를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저는 아내에게 확실하게 복수할 방법을 연구했죠. 생각 같아서는 그 남자나 아내나 털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할 테고 다른 것보단 확실하게 그 인간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아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알아내 그들의 남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내 아내가 남자를 만나서 추잡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다닌다고 알리고 당신네들 아내들도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똑똑히 경고해 주었습니다. 내 아내와 당신들 아내들이 1년쯤 만난 남자들과 히히덕거리면서 행복했던 가정을 파탄내고 난리가 난 사실을 알고 있으라고 했죠. 제 말을 들은 남편들은 저한텐 처음엔 너 뭐냐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제 아내한테 왔던 문자들과 불륜 정황들을 자세히 보내주었더니 남편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네요. 아내 친구들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겠죠.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아내를 빼앗아간 남자의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규모 회사라 그런지 인터넷에 회사명을 검색하고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사업차 전화드렸다고 하고 대표님과 연결해달라고 하니 바로 연결되더군요. 사장에게 당신의 회사 사원 4명이 지금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도대체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한마디 제대로 해줬습니다. 회사에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으면 나는 명예훼손도 각오하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전단지를 뿌리던지 확성기를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소리를 치던지 할 거라고 이게 내 마지막 경고이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그 회사에 가서 깽판을 칠 생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사장은 처음엔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것 같더니 제가 사원들의 이름과 하는 일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니 충격을 먹고 그제서야 믿는 듯 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책임지고 이 사안에 대해 해결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네요. 그 다음날 오전에 일어나니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부재 중인 몇십 통에 문자로 욕이란 욕은 다 보냈더군요.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치사하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온갖 쌍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지겹던 거 겨우 사는 건데 당신이 뭔데 망쳐?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놈아.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를 괴롭힐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괴롭힐 거야. 내가 상처받은 만큼 너한테도 똑같이 돌려줄 거고 밥도 못 먹고 숨도 못 쉬고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 널 절대 그냥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아내 회사에 찾아가서 로비에서 큰 소리로 동창회에서 바람핀 땡땡땡 나와 당장 안 나오면 너랑 그놈 둘 다 매장시켜버릴 거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아내 회사 사람들 다 알 수 있게요. 아내는 어디에 숨었는지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소리 지른 이유는 아내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아내가 무슨 짓을 한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고 거기 있는 경비와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면서 난리가 났죠. 결국 끌려가듯이 쫓겨나왔지만 일단 회사를 멀쩡하게 다니지 못하게 한 것은 성공했네요. 그리고 결국 아내 친구들은 죄다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더군요. 사귀던 남자들도 일이 크게 번질까봐 서둘러서 아내와 아내의 친구들과 관계를 끊었고 그 중에 한 남자는 아내에게 발각되어 이혼을 당했다더군요. 그리고 그들이 다녔던 회사의 사장은 사생활이 엉망인 직원들은 필요 없다면서 그들을 죄다 내쫓았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다니면 회사가 멀쩡히 돌아갈 리가 있나요? 괜히 그런 사람들 데리고 있다가 회사 이미지만 망치니 사장 입장에서는 그들을 자르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겠네요. 물론 제 아내를 빼앗아갔던 그 남자도 쫓겨났고요. 아마 동종업계에서는 절대 다시 발을 못 들일 겁니다. 한동안 그쪽 업계에서는 이 사건이 시끌벅적했다고 했으니까요. 뭐 남들에겐 엄청난 안주거리였겠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척이나 통쾌했어요. 저와 제 아이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죠.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제 아내는 그 남자와 헤어졌고 다시 저한테 돌아오고 싶다면서 울면서 전화를 하더군요. 하지만 어떤 미친 남편이 외간 남자와 바람까지 피우고도 뻔뻔스럽게 이혼을 요구하고 그 남자하고 집까지 나간 여자를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아내한테 너 같은 인간은 가정을 지킬 자격도 없어 라면서 온갖 욕을 퍼부어준 뒤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혼 소송에서 또 승소해서 아내가 저에게 위자료를 3천만 원을 주게 하고 양육권 역시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고요. 뭐 당연한 결과지만요. 지금은 아이하고 둘이서만 사는 중입니다. 최근 저희 아내의 소식을 들어보니 이혼 뒤에 친정에서도 아내의 불륜이 죄다 알려져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쫓겨나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저질렀던 일이 매몰차다고 비난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바람을 피우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 이치를 보면 바람을 피우는 인간들보다 그들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더 큰 고통을 받더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잘못을 저지른 작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저는 내일 회사 일 때문에 자야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말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없이 살면 다 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미친 처갓댁에 제대로 시달리고 나니 인간 불신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깁니다. 정말 저는 선입견 없이 살아오고 싶었고 오히려 그런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제 말이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저는 평범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크게 도매상을 하셔서 서울 번화가에 빌딩도 한 채 소유하고 있으십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 쪽에는 작지만 몇 개의 산과 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젊은 날에 고생을 하시고 운이 좋게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버셨다는 아버지는 저희에게 공부는 강요하시지 않았지만 돈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셨습니다. 모든 집안의 화는 돈에서 나온다며 돈 귀한 줄 모르고 흥청망청 쓰거나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언제든 바로 호적에 파서 재산 10원도 안 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중학생 때부터 종종 하시던 아버지셨죠. 저는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개를 그저 끄덕였습니다. 제가 나이 20살이 되어서부터는 대학 등록금과 원룸 오피스텔 전셋방 구해주시고 오피스텔 관리비나 용돈은 저보고 알아서 벌라고 하시던 그런 아버지로 인해 저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돈의 귀중함을 알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을 하여 다녔고 아버지는 그동안 저에게 참 잘 커줬다며 제 명의로 상가 건물 한 채와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집도 있고 든든한 돈도 벌고 있으니 이제 결혼만 하면 아버지는 더 이상 걱정이 없으시다며 저에게 결혼하기를 많이 강조하셨죠. 그러나 저에게는 인연이 딱히 생기지 않았는데요. 두 번의 연애를 각각 2년, 3년 정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사이가 진전되고 나서는 항상 문제가 되던 건 돈이더군요. 제가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회사 월급 말고도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자 여자친구는 점점 저에게 돈 부분으로 서운함을 내비치고는 했습니다. 돈이 넘치는데 왜 자기에게는 그렇게 돈을 쓰지 않냐는 문제로 자주 싸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사 월급 내에서는 거의 모든 돈을 연애에 썼을 정도로 많이 썼어요. 제가 회사에서 받은 돈이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낮은 편도 아니었고요. 그 모든 돈을 제가 쓸 정도면 일반적으로 제 나이 또래 애들은 그냥 일해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완전 다 가져다 바치는 수준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의 욕심은 끊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진 상가에서 나오는 돈은 저도 건들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모두 저축만 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돈이었을 텐데도 뭔가 더 바라던 여자친구에게 질려서 다투고 끝내 헤어졌기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은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며칠 뒤 아버지가 선자리를 구해오셨습니다. 지인분의 건너 아는 분의 따님이라던 명문대 출신의 회사를 다니던 여성이었죠. 어릴 때는 가풍 있는 집안에서 자라나 몸가짐도 남다르고 요즘 애들 같지 않다는 말에 아버지가 넘어가셔서 저에게 바로 나를 잡고 소개를 시켜주셨고 그렇게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제가 만나오던 여자들과 다른 단아한 모습에 저 또한 어느새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선으로 만난 것이다 보니 길게 끌고 할 필요도 없이 서로 집안 알고 그러니 결혼 일찍 하는 게 낫지 않냐며 다 큰 성인 남녀가 괜히 오래 만나고 소문만 나면 안 좋다며 처갓집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다 맞는 말인 줄 알았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집은 예전에는 아주 잘 살았다고 들었습니다만 대대로 내려오던 유산으로 먹고 살았다가 아내의 할아버지께서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돈을 다 날리게 되었고 집안이 순식간에 몰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아내는 부자이셨던 부모님 밑에서 힘들게 컸다고 들었어요. 즉, 가풍만 있는 집안이지 현재는 사실대로 말하면 몰락한 집안 그 자체였죠. 할아버지 때면 아내는 부자였던 시절도 거의 없었을 거고 말 그대로 저희 집은 그녀의 가풍만 보고 신부감으로 고른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아버지는 자신이 주선해준 결혼이다 보니 통 크게도 며느리에게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건물 한 채 관리를 저와 공동으로 맡기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하셨어요. 제 아내는 그 앞에서는 티도 안 내고 그저 알겠다고 담담하게 말하길래 저는 제 건물도 있고 그러니 이 건물은 아내 보고 맡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게 그 사단이 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건물 세입자 한 분이 저희 아버지를 갑자기 찾아와선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 호소 내용은 바로 아내와 장모가 하루가 멀다 하고 건물에 계속 찾아와서 임차인들에게 반말에 직원 부리듯이 지시한다더군요. 영업장인 가게에 들어와 사장인 임차인들에게 반말 틱틱 내뱉으며 월세 올릴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한답니다. 가게에 손님이 많으면 이렇게 잘 되니 이제 월세를 올려도 되겠네 라든지 잘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장사하니까 건물 가치만 떨어진다고 하든지 도를 넘은 갑질에 참다 못해 불만을 토한 임차인들에게는 아예 영업 방해를 대놓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폐업 준비하는 곳도 있다는데요. 건물 주차장에는 손님들이 오면 주차도 못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온갖 폐악질을 부려 임차인의 가게 직원이 너무 화가 나 장모에게 따졌더니 이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더 이상 건물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왔답니다. 저희는 장모와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하시길 이틀 뒤까지 기한이라며 그때까지 직원을 안 자르면 계약 연장은 절대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고 갔다는 말에
아버지랑 저는 이틀 뒤 정말 그런가 싶어서 몰래 찾아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장모와 아내는 저희한테는 평소에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표정의 얼굴하고는 가게를 들어가자마자 가게 주인한테 욕설을 퍼부으며 왜 아직도 이 직원을 자르지 않았냐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우는데 가관이더군요. 멀리서조차도 그 소리가 크게 들려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와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가게를 따라 들어가 장모와 아내를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내는 표정이 다시 천사로 변하더니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어쩌다 보니 못 보일 꼴을 보였다며 원래 누가 주인인지 이렇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겠냐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건물 운영하시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갑질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폐업하는 곳이 있으면 아버지가 철거 비용까지 보태주시기도 하고 항상 근처 건물들에 비해서 임대료가 10%가량 낮게 운영하시던 분이셨거든요. 아버지가 좋게 말씀을 이어가시자 두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사돈어른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건물주를 무시하는 거라고 자기가 이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제대로 고쳐놓겠다는 말에 듣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두 번 다시 건물에 찾아오지 말라고 당신들에게 그 어떤 권리도 없으니 떠나라고 하자 장모는 갑자기 썩은 표정으로 확 바뀌며 말하기를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냐며 기가 차다는 듯 저희 아버지에게 따지던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딸 데리고 돌아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아내를 데리고 가던 장모였죠. 그날 건물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두 사람의 갑질에 못 이겨 가게 운영 중단한 곳만 두 곳인데 평균 시세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임대료 300만 원이었던 곳을 나가겠다고 하자 장모가 전화 와서는 누구 마음대로 가게를 내놓고 누구 마음대로 같은 가격에 내놓느냐며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료 4배까지 올리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은 까먹고 있는데 철거 원상 복구만 하면 돈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철거해줄 업체를 구하면 500만 원이면 해결할 문제를 몰딩이니 어쩌니 하면서 자신이 아는 업체에게 하라며 그거 견적이 2,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따졌더니 계속해서 자기 말 안 듣고 안 따르면 소송하겠다고 꼬장을 피웠다네요. 아버지 밑에서 수십 년 장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짧게 하신 분들도 5년이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나 억울한지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금 날짜도 안 되었는데 폐악질을 부리며 받아간 돈도 있고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중간에 받아간 세금 이외에도 저희 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번 달에 입금하면 받아갔던 돈은 돌려준다 말하고 안 준 곳도 한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알면 알수록 인간 이중성을 가진 것들이라 이런 집안과 더 이상은 엮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이혼 소송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치만으로 이혼 사유가 안 될 거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인간성 최악인 인간들은 밑바닥을 드러내 여지를 주더군요. 카드와 대출을 얼마나 끌었었는지 저희 집 재산이 얼만데 거들먹거리며 온갖 돈을 다 끌어다 쓰며 놀았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있는 돈 조금 쓴다고 문제냐며 자신의 빚 정도는 시댁의 힘이면 갚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게 네 돈이냐고 내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이라고 그리고 설령 내 돈이라고 해도 네가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소리를 당당하게 말하냐고 너 같은 거 만나면 이 많은 돈도 1년이면 파산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가댁 인간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이혼할 때까지조차도 모르더군요. 그렇게 1년도 못 가 제 결혼 생활은 파토가 났습니다.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걸 소송해서 그냥 쫓아냈습니다. 가뜩이나 망해서 못 살던 집안이 이젠 빚까지 자신들의 사치로 듬뿍 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뭐하고 살아갈지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29살에 100일 된 아들 둔 엄마입니다. 오늘 너무 열받아서 시댁에서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친정에는 주말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이틀 머무르고 시댁에 월요일에 와서 오늘 낮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받는 일 때문에 아기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작은 형님은 결혼은 했지만 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다 살아 계셔서 제사 지낼 일이 없어서 명절에는 시댁으로 항상 오고요. 작은 형님은 와서 이것저것 잘 도와주십니다. 혹시라도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 생각 없이 며느리에게 불편한 말을 할 때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추임새도 넣어주시고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해주시죠.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아기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요. 정말 아주 좋으신 분이고요. 아무튼 명절 준비 때문에 월요일부터 아기 보랴 시어머니 도와주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모유수유 중이라 도와드리다 울면 맘마주고 그러다 잠들면 또 가서 도와드리고, 그렇지만 아기가 낮에 잠을 안 잡니다. 그래도 옆에서 전보의자에 앉혀놓고 도와드릴 건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정 안된다 싶으면 아기 아빠한테 봐달라 하고요. 근데 아기를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TV 볼 거 다 보고 놀면서 잠깐 봐주는 건데도 힘들다 그러길래 아빠가 아기를 봐야지 누가 봐. 그럼 오빠가 엄마 도와드려. 내가 아기 볼게. 이러니까 그제야 군말 없이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처먹고 자빠져 자고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기 싫어서 오늘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제사상 차릴 거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뭐 하나 제가 잘못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여태 그런 것도 못하냐? 이런 것도 못하면서 우리 아들 밥이나 잘 차려주겠어? 점점 더 말라가는 그것 봐, 우리 아들.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참았습니다. 어른이니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거니 하고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넘어갔죠. 아무튼 제사 지내고 식구들끼리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 하려던 찰나에 아기가 울어서 맘마주려고 가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참 효자네. 엄마 일 안 시키려고 때맞춰 우네. 예, 너는 좋겠다. 아들 덕에 일 안 해서. 덕분에 우리 딸만 죽어나게 생겼네.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쌓였던 게 좀 터져서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와서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월요일부터 와서 설거지하고 손빨래며 밥상 차리고 치우고 요리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뭐가 일을 안 해서 좋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대든다고 싹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게? 그래서 저 싹수 없는 거 아니고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거기서 완전 열받아서 그랬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가서나 여기 와서나 처먹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 내뱉느냐고. 네가 애를 잘 봐주기를 하냐, 그렇다고 나한테 고맙다고를 하냐.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아는 주제에 나불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소리 지르시길래 남편도 남편다워야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요새 이런 남편 데리고 사는 멍청한 여자 없다고. 정 그러시면 데리고 사시라고 저는 이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그대로 아무 말 못하시고 쳐다만 보시고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냐 개소리만 하길래 내 새끼는 내가 데리고 살 테니 너는 엄마나 끼고 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따라 나와서 왜 그러냐 하길래 엄마나 모시고 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 친정집 앞에서 전화 오고 카톡 오는데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엄마 편에 서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뻔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큰 집에 가셔서 아직 안 오셨는데 이따 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 오시면 분명 들어오라 할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물론 저도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는 것에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섭기도 한데 그동안 쌓인 게 폭발한 것 같습니다. 아기 낳은 게 벼슬은 아니지만 온전히 제 몸도 다 돌아오지 않았는데 며느리라고 신경도 안 써주시고 종부리를 타는 게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말이라도 다정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딸과 며느리 구분하면서 대놓고 저러시니 잘 하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화가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라도 다독여주면 남편의 의지라도 하지. 저는 몸도 성하지 않은데 마음마저 갈기갈기 찢긴 기분이에요. 본인은 목감기만 걸려도 목이 칼칼하다며 약 좀 가져와라, 차 좀 끓여달라 난리를 치면서 자기 아기까지 낳아준 저한테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기는 싫은데 이혼만이 답일까요? 3년 후 후기. 위에 글을 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3년쯤 흘렀네요. 갑자기 판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제가 친정집에서 화를 삭히고 있을 무렵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저희 부모님하고 마주쳤죠. 그래서 부모님이 왜 여기서 있느냐고 하니까 저랑 싸워서 그랬다고 했다더군요. 부모님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외출하고 들어오시다가 부모님도 무슨 상황이냐 놀라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자초지종을 물어보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 자식 보는 것도 귀찮아하고 나는 시댁 가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상 차리고 치우고 궁둥이 붙일 시간도 없이 일했다고. 몸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며느리 노릇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밥상 치우려고 하니 아기가 울어서 수유하러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손주가 참 효자네, 엄마 일 안 시키려고 때맞춰 우네, 얘는 좋겠다, 아들 덕에 일 안 해서 덕분에 우리 딸만 죽어나게 생겼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나도 화가 나서 맞받아 쳤더니 버르장머리 없고 싹수 없다고 했다고. 그리고 오빠가 시어머니 편들면서 나한테 사과하라고까지 했다고.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서방은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놀고만 했나? 우리 딸 하녀처럼 부려먹으면서 시댁 데리고 간 건가? 애 낳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애를 저렇게까지 부려먹어야 속 시원하냐고. 도와주고 편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땡서방 잘못 본 것 같다고. 이럴 거면 우리 딸이랑 이혼하라고. 시댁 가서 하녀처럼 일하라고 애지중지 키워서 시집 보낸 거 아니라고 버럭 역정을 내셨죠. 평소에 엄마가 그런 모습 보이신 적이 없어서 남편도 많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아빠도 평소에는 남편을 엄청나게 예뻐했는데 이날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숨만 쉬셨습니다. 남편은 뭐 죄송합니다 란 말밖에 다른 말은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전화번호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 엄마께서 직접 전화하시더라고요. 저희 딸한테 버릇 없고 싹수 없다고 하셨다고요? 남의 집 귀한 딸인데 막말을 하시는 거 아니라고. 사돈, 아들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라고. 당장 우리 딸한테 사과하시라고. 안 그러면 애들 이혼시키겠다고. 그리고 사돈께서도 딸이 계시면서 어떻게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그렇게 일 시키냐고. 막말로 제 딸 조상이 아니라 땡서방 조상 아니냐고. 그럼 땡서방이 제사 음식 차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여태 가서 이런 취급받고 살았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다고. 긴 말 않겠습니다. 더는 내 딸 그 집에 못 보낸다고 애들 이혼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께 그러셨다네요. 저도 화가 나서 말을 막 한 거지 며느리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고. 앞으로는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겠다나 어쨌다나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네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는 필요 없고 애들 이혼시키겠다고 하고 끊으셨습니다. 시어머니 바로 저한테 연락 오길래 차단해 버렸습니다. 더는 보기도 싫고 대꾸하기도 싫고 해서요. 그리고선 신랑한테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더는 땡서방 얼굴도 보기 싫으니 가라고. 그러니 신랑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엄마는 다 필요 없으니까 가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방에 들어가셨고요. 저한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이혼 서류 따서 보낼 테니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랑은 계속 잘못했다고,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고, 앞으로 당신만 생각하고 내 편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더는 듣기 싫어 경찰 부르기 전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저도 방으로 들어갔고요. 혼자 거실에 1시간 정도 있다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혼 서류 떠서 작성한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퇴근하고 왔더라고요. 이혼 서류 내밀면서 여기에 작성하고 도장 찍으라니까 손발이 닳도록 빌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으니 빨리 작성하라고, 진흙탕 싸움하기 싫으니 좋게 끝내자고 어찌저찌 해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내일 접수하러 간다고 했고요.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 가라고 했고요. 근데 안 가고 계속 손발이 닳도록 빌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빌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그래서 그랬어요. 어차피 서류는 나 혼자 접수해도 되니까 당분간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을 거의 떨어져 지냈습니다. 6개월 동안 퇴근하고 거의 친정에 매일 와서 손발이 닳도록 빌고 빌더라고요. 어떤 날은 맛있는 것만 사서 두고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 가기도 하고요. 아기 장난감을 사서 두고 가기도 했죠. 정말 사람이 헬쑥해지기도 하고 매일같이 와서 빌고 하니 저도 부모님도 마음이 좀 느그러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집에 갔습니다. 아기 데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시집살이 시키거나 잔소리 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중재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도 그 이후에는 눈치를 보시고 별로 심한 잔소리도 없었는데 의도적이지 않게 하는 그런 말들도 남편이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도 자기 혼자 다녀오고요. 집에서 집안살림, 육아, 뭐든 자기가 다 하려 하고요. 아무튼 정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싸움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친정 엄마가 그렇게 제 편이 되어주시고 강하게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저도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남편도 시댁에서도 함부로 못했던 것 같고요. 엄마한테 제가 잘 해야죠. 엄마 마음도 많이 아프셨겠죠. 아직 이혼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그러면 정말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 목소리 들은 적도 없고 뵌 적도 거의 없습니다. 집에 오려고 하면 신랑이 나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면 집에 오라고 난리쳐서 오시지도 않으시고요. 아무튼 신랑이 이렇게 변하니 저도 살맛이 나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신랑한테 화났던 마음 푸시고 잘해주시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도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이번 연도에는 시댁에 한번 찾아뵐까 생각했었는데 전염병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글이 좀 길었죠? 아무튼 지난 일 돌이켜보면 남편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인생도 달라져 있겠죠. 이혼을 했을 거고 아기에게도 상처를 주었을 거예요. 이 시대의 남편들 제발 본인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부인의 몸과 마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서로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들 본인 자식들만큼 며느리 좀 위해주세요.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주시면 그만큼 며느리도 마음 다해 효도할 거고요. 아들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신다면 제발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지 말아주시고 배려해주세요.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재미있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